아이토는 여자들이 피하는 추하고 부끄러운 변태였다. 그의 뒤틀린 속옷 집착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학은망과 독자들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조수들과 함께 2D 온리팬스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아이토가 새로운 만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그것을 보고 자연적인 스트레스볼을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조수인 아시즈는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를 돌아보았고 그는 자신의 이유가 순수하다고 확신시켰다. 그는 작업 중인 원고를 그녀에게 건네주며 그의 발언 뒤에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의 캐릭터가 우연히 짝사랑하는 사람과 부딪혀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서포즈드 쭉 나오게 되었어. 하지만 아이토는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 가슴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장면을 표현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에 아시즈가 혐오감을 느끼며 그에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뻔뻔한 변태를 막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으니까. 그는 가슴을 만져서 그 이미지를 기억에 새겨두고 그런 다음 그 장면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랜덤한 여자들에게 마음대로 만져볼 수 있게 물어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즈에게 자신의 곡물을 자원할 경우가 좋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아시즈가 동의하기 전에 그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가 인정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가 풍선을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아시즈는 자신이 거절한 이유로 그의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풍선을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아시즈는 어떤 이가 스스로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부적절한 요청 때문에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승낙했다. 그녀는 일어섰고 그가 요청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를 크리스마스 아침의 아이처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퍼포먼스가 지난번 본 이국적인 무용수에 비해 좀 평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했다. 아이토는 관찰을 계속하며 이것이 그가 최고의 장면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호기심은 곧 그를 압도했고 그는 생각 없이 그녀의 몸을 움켜잡았다. 아시즈는 너무 충격을 받아 얼굴이 거의 즉시 빨개졌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아이토가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그는 영혼을 빼앗는 뺨을 맞았다. 그날 늦게 그의 편집자인 메리가 그의 집에 왔고 그녀는 그의 원고를 읽고 나서 그를 지구에서 가장 큰 바보라고 불렀다. 원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그의 짝에게 팬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만약 일반 사람이 썼다면 그 소녀는 거절하고 그를 나무랐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토가 쓴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소녀는 동의했다. 메리는 그 부분을 다시 쓰라고 요청해야 했지만 아이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소녀가 주인공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시즈와 메아리를 놀라게 했다. 메아리가 자신은 여자친구의 음모를 언제 어디서든 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라고 했어요. 아이토는 부인하지 않고 여자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메아리는 그만 꿈꾸라고 그는 독신으로 죽을 운명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자신을 방어하러 아시즈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메아리 편을 들었어요. 메아리는 다시 그 장면을 다시 하라고 했고 그 말에 아이토는 우울해졌고 자신이 만화를 통해 꿈을 살 수 없게 하는 그녀에게 불평했어요. 메아리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한탄하며 그녀에게 꿈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메아리는 자신의 꿈이 좋은 만화를 많이 출판하고 배려 깊은 남자와 결혼하고 2 아이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토는 그녀의 꿈이 귀엽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고 지렁이처럼 조각하기 시작했다. 메아리는 부끄러워서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그의 꿈에 대해 물었다. 아이토는 자신의 꿈이 죽기 전에 소녀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메아리는 아시즈에게 그녀의 꿈이 무엇인지 물었고 아시즈는 편집자를 귀찮게 하지 않는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메아리가 떠난 지 몇 시간 후 아이토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만화를 위해 전체 팬티샷과 부분 팬티샷 중 어느 것이 더 나을지 결정할 수 없었다. 아시즈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아이토는 그것이 그의 만화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우유부단한 바보는 많은 팬들이 부분 팬티샷을 선호하고 그가 그린 전체 팬티샷이 주인공의 사랑의 관심사를
붉은 불빛지구의 발가락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항상 불평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무릎을 꿇고 소중한 원고 위에 몇 방울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아시즈는 그에게 팬티샷을 그리지 말라고 조언했다. 처음에 아이토는 그 아이디어가 멍청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바라보고 나서 그녀의 팬티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던 그는 마음을 바꿨다. 그는 소녀의 속옷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는 것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선언했다. 그의 마음이 쓰레기 더미처럼 더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러나 아시즈가 만화에서 팬티를 그리지 않는 것이 괜찮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다시 슬퍼져서 초기의 딜레마로 돌아갔다. 그 주 후반에 메아리는 휴일을 맞아 쇼핑을 갔다. 그녀가 속옷 가게에서 아이토와 마주쳤을 때의 놀라움을 상상해보라. 그는 속옷을 팔에 가득 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들이 그의 만화를 위한 참고 자료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가 상점 직원들에게 그들이 선물이라고 믿게 했다는 것. 그런 식으로 여자들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에도 메아리는 그깟 일로 그렇게 기괴하게 행동한 것을 나무랐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자주 그 가게에서 쇼핑하느냐고 물었다. 메아리는 그게 그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척하고 그녀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고 맹세한 란제리 세트를 만지기 시작했다. 그의 큰 목소리는 다른 고객들의 주의를 끌었고 메아리는 부끄러워서 그에게 주먹을 날려 그를 밖으로 데려가서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그들을 모든 종류의 욕설로 불렀지만 아이토는 속옷 모으기가 그의 일의 일부이므로 그는 그런 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메아리는 그의 행동이 가게에서 자신을 당황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그곳에 얼굴을 내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는 그녀의 속옷 쇼핑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는 그의 머리를 밟고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가 돌아서 나가려 할 때 그는 그녀에게 잘 어울릴 많은 브래지어가 있다고 외쳤다. 메아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돌아섰을 때 그는 양면 컷 브래지어를 꺼내며 입어보라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몸매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하자 메아리는 당황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토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주먹을 맞았다. 며칠 후 아시즈는 아이토에게 그의 새로운 비서가 그날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상기시켜주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토가 문을 열자 그는 린나라는 갈색 머리의 소녀를 만났고 그녀는 그의 새로운 비서라고 소개했다. 그가 그녀를 집으로 초대한 후 그녀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겠다고 말하며 그의 열렬한 팬이라고 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무능력한 변태는 그녀의 서비스에 외설적인 활동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린나는 그가 책임을 진다면 전혀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망상에 빠진 바보가 그녀와 함께하는 자신의 삶을 상상하기 시작하게 했다. 아시즈가 책으로 그의 머리를 쳐서 그를 현실로 되돌리기 전까지였다. 그녀는 리나에게 아이토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100% 확신하는지 물었다. 리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다. 초인종이 울리고 배달원이 아이토를 위한 소포를 놓고 갔다. 상자 안에는 그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팬티가 들어있었다. 미하리가 그가 속옷 가게에 가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가 팬티를 꺼내자 아시즈는 리나에게 아이토가 팬티의 코를 받고 있는 브리또가 아닌지 여전히 믿는지 물었다. 리나는 아이토가 지금 모습 그대로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토가 지금 모습 그대로 좋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아시즈를 확신하게 만들었다. 리나가 남자 취향이 나쁘거나 비밀스러운 이상한 취향이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아이토를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는 리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리나가 아이토에게 다가가 그가 들고 있는 팬티가 귀엽다고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말은 그를 당황하게 했고 그는 재빨리 설명했다. 그는 단지 참고용으로 속옷을 샀다고 설명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이상하게 냄새를 맡고 머리에 쓰기도 했다는 것을 흘렸다. 취미는 그녀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항상 그렇듯 둔한 바보는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감일이 있으니 원고 작업을 시작하자고 고집했다. 그는 리나에게 원고의 음영 작업을 맡기라고 지시했지만 그 멍청한 소녀는 그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서 그의 등에 뛰어올라 자신이 그의 그림자라고 말했다. 그가 놀랐다. 그녀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아이토와 아시즈는 리나가 만화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아이토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일자리에 지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데 미하리도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새 조수가 그림을 잘 그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그녀가 귀엽기만 하다면 아시즈는 린나에게 할 말이 있었지만
아이토가 먼저 말하며 린나를 채용했다고 발표했고 린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아시즈는 그의 결정에 반대하며 다음날 원고 마감이 다가오고 있으니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상기시켰다. 아이토는 그들이 마감일을 맞출 수 있다고 확신하며 린나에게 그림을 가르칠 것이라고 약속했고 린나는 빠른 학습자라고 응수했다. 아시즈는 손편지와 함께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간청했고 그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린나에게 그림을 가르치기로 했다. 그녀는 그들의 큰 반려견 눈망울에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이토에게 다음번에 보조원 구인 광고를 낼 때 누군가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림 그리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며칠 후 미하리가 아이토에게 그의 만화가 지난달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녀석은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팬티의 수에 상관없이 만화의 순위에는 관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만화가 어떤 순위를 얻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그가 원하는 만큼 팬티를 그릴 수 있으면 됐다니까요. 그래서 미하리는 그의 두뇌의 팬티에 대한 생각뿐이라며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짜증이 난 그녀는 그에게 소리쳤다. 그의 만화가 인기 없는 이유는 그가 문화적인 고양이기 때문이라고. 아이토는 그녀의 폭발에 진심으로 놀랐고 그의 머리가 당신의 은행 계좌만큼 비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고양이인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물었다. 두 소녀는 그에게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는 눈물이 흘러내리며 다시는 팬티를 그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그를 보니 미하리가 마음이 아팠고 그녀는 그에게 변태 같은 행동만 바꾸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약속 대신 아이토는 팬티 대신 플롯을 그리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하리가 수플렉스를 걸었어. 그가 회복했을 때 미하루는 그에게 생각해보라고 했어. 독자들에게 그의 만화를 흥미롭게 만들 방법을. 하지만 아이토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의 땅콩 같은 뇌를 과로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시즈가 제안했어. 주인공의 연적을 도입해보라고. 미하리는 그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캐릭터가 가져야 할 몇 가지 특성을 나열했어. 하지만 아이토는 동의하지 않았고 라이벌에게 고조와 나나미의 모든 특성을 주면 주인공의 짝사랑에 더 적합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했어. 그가 불평하던 중 만화가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냈다. 미하리는 그의 꿈이 정말 형편없다고 말해야 했고 그에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처럼 꿈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울부짖었다. 아시즈는 새로운 캐릭터가 그 소녀를 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쓰라고 제안했다. 다른 누구라도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토는 문 손잡이보다도 더 멍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즉시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이야기 개요를 작성했다. 그 안에서 주인공의 라이벌은 등장하자마자 거의 바로 죽는다. 다음 날 또 다른 원고를 작업하던 중에 아시즈는 아이토에게 마감일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잔소리했다. 잔소리를 들은 멍청이는 울기 시작했고 그는 고백했다. 새로운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이 말을 들은 아시즈는 연애 게임을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며 평생 여자친구 한 번 없던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리나가 아시즈에게 물었다. 어떻게 아시즈가 아이토의 조수로 일하게 되었냐고. 아시즈는 그녀에게 1년 전에 그 일자리에 지원했다고 말했고 그 순간 아이토는 그녀를 보고 코피를 흘렸다고 했다. 그가 회복되었을 때 그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렇게 급하게 일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곧 그가 이상하게 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말하지 않거나 지적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이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놀라게 했고 인정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여자라고요.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걸 깨닫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녀에게 음료를 가져다 줬어요. 돌아오면서 그는 그녀에게 잔을 건네려고 했지만 아시즈의 손가락이 우연히 그에게 스치면서 그를 당황하게 했어요. 다음 순간 그는 유리를 떨어뜨려서 그 내용물이 아시즈의 셔츠에 쏟아지게 했다. 그가 천으로 얼룩을 닦으려 하자 그녀는 그의 건방진 손길에 머리를 때렸다. 사건 후 그들은 일하러 앉았지만 아이토는 계속해서 흐느꼈고 아시즈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원고를 위한 몇 가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녀가 몇 가지를 하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하루가 끝났을 때
아이토는 그녀와 함께 문 앞에 서서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그 일로 불만을 가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다음날 일하러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아시즈는 그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매우 재능 있는 만화가였고 그녀는 그에게 배워보고 싶었다고요. 그 말에 아이토는 너무 기뻐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껴안으며 달려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아시즈가 이야기를 마치자 린나는 그 이야기가 로맨틱 영화의 시작 같다고 했어요. 그 주 후반 아이토는 방 안의 찬장 한 곳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았어요. 다음 챕터 배경 그림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요. 상자를 뒤지던 중 실수로 너무 세게 잡아서 하나가 떨어졌어요. 모든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불행히도 상자에는 그의 성인 잡지 모음만 들어있었어요. 여자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는 부끄러워졌어요. 아시즈는 그가 무장없는 일러스트를 보는 걸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어요. 그에게 그렇게 많은 걸 모아두었으니 말이에요. 린나는 그가 너무 더러운 잡지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파이프는 정기적으로 비운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아이토는 일이 있어서 잡지를 샀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여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린나는 계속 쌓인 것들을 살펴보다가 아시즈를 닮은 모델이 나온 잡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보여줬어요. 이것은 아시즈가 들고 있던 잡지를 다시 살펴보게 만들었다. 그때 그녀는 잡지에 있는 모델이 리나와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시즈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이토는 그 잡지를 산 이유가 두 모델이 두 여자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잡지를 읽을 때 좋아하는 양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아시즈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죽음의 눈빛을 보내었고 곧 그는 새처럼 노래하며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관계가 성인 등급으로 바뀔 때를 대비해 이미지 훈련을 위해 잡지를 샀다고 밝혔다. 아시즈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에게 확신시켰고 이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공인된 드라마 퀸인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왜 그녀가 자신을 잠재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어 했어요. 아시즈는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말했지만 항상 희망을 품은 사랑. 구루인 린나는 시간이 지나면 아시즈가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것이라고 맹세했어요. 아시즈는 그것이 일어나려면 그는 모델들이 표지 모델인 잡지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이토는 그녀의 요청에 충격을 받고 속으로 자신이 소중한 잡지들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 애시즈에게 그것들이 그에게 중요하다고 부탁하며 보관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의 간청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그가 보는 앞에서 잡지를 찢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흐느끼는 모습이 되었다. 며칠 후 아이토는 하루 일을 마치고 리나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늦어지고 있어서 애시즈에게 집에 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애시즈는 일어섰지만 떠나기보다는 밤을 보내고 싶다고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그를 놀라게 했고 물론 그녀가 밤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애시즈와 함께 침대에 누울 희망은 모두 사라졌다. 기절했을 때 사라졌고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한 첫 번째 일은 그녀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었고 그가 팬티도 벗기려 할 때 아이샤가 깨어나서 그를 때렸다. 그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그는 정신을 차렸고 그녀를 자신의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불 위에 눕혔다. 그는 아픈 사람을 돌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라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먼저 그는 그녀가 지루할 것 같아서 읽어줄 책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고 그는 더러운 잡지가 가득 담긴 상자를 쳐 넘어뜨렸다. 다음으로 그는 요리를 시도했지만 집을 거의 태울 뻔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책장 옆에 앉아있으니 그는 애시즈가 그를 쓸모없는 골격으로 계속 볼 것이라는 걸 알기에 우울함만 느꼈다. 애시즈는 그가 그녀를 위해 충분히 했다고 확신시켰고 그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데이팅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라고 제안했다. 아이토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게 그녀가 쉬는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설득했다. 그래서 그는 동의했다. 그녀가 나중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훨씬 나아졌고 아이토는 드디어 새로 재로 타지 않는 요리를 만들었다. 그는 그녀 앞에 만든 쌀죽이 담긴 쟁반을 놓았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먹으라고 부탁했어요. 아시즈는 그에게 음식에 감사하며 맛을 본 후 잘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칭찬에 그는 너무 기뻐서 그녀가 아프다는 걸 잊고 포옹하려 했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아시즈는 놀라서 포슬포슬한 죽이 담긴 그릇을 잡았어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아이토는 뜨거운 죽이 얼굴에 쏟아져서 오랫동안 잊지 못할 화상을 입었어요. 다음 날
메리가 와서 아이토에게 새 임시 도우미를 고용했다고 알렸어요. 아시즈가 아파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거든요. 그 소녀는 슈퍼 어시스턴트라는 별명을 얻었고 어떤 원고든 놀라운 속도와 퀄리티로 완성했어요. 그녀는 모든 작업을 빠르게 끝낼 수 있었죠. 메리는 아이토에게 그 소녀는 참을성이 적고 그녀를 화나게 하거나 말하면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서 아이토는 새 도우미를 만나러 급히 문을 열었어요. 그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그 소녀는 자신을 세나라고 소개했고 자신이 최고의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그녀는 그와 같은 평범한 만화가를 위해 일하기로 동의했다. 메리는 긴장하며 그녀를 맞이했고 아이토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부탁했다. 아이토는 그렇게 했다. 유일한 문제는 그가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그녀가 너무 작아서 귀엽다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세나를 화나게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그녀의 키를 가지고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메헤리는 재빨리 개입하여 아이토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며 그를 배에 주먹을 여러 번 날렸다. 그들이 마침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세나는 아이토의 책상에 앉아 그가 그녀에게 필요한 작업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아이토는 그녀가 그의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 했지만 메헤리는 그를 무시하고 세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스케치 용지를 건네주며 배경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세나는 종이를 받아서 1분도 안 되어 다 그렸다고 하며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다. 아이토는 그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서 보상으로 간식을 제공했다. 세나는 보상을 받아서 기뻐했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그의 위치를 잊지 말라고 말했다. 메헤리는 아이토를 대신해 사과했고 세나는 그녀의 작업을 계속하라고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따라 그리기 위해 잉크병을 집어들었지만 뚜껑이 단단히 잠겨 있어서 열기 힘들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에 그녀는 일어나서 더 이상 기분이 나아지지 않다고 말하며 집에 가겠다고 발표했다. 메헤리는 그들이 그녀를 불쾌하게 했다고 생각하여 그녀가 머무를 수 있도록 충분할 것이라고 바라며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이토는 이미 문제를 파악했다. 그래서 잉크병을 열고 나서 그는 세나에게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에 뚜껑을 열 수 없을 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세나는 그를 주먹으로 때려 답했다. 그 행호 타태양요. 타적권 투듀이 AI 탕메이 유조성이마 샹해 단제 병불의 미착 타정지료 시투 샹해타 타제타타적 시후슈오 타저언해가 야브러니고 상타 제 양무능적 분단 제 랭매서의 시도 타종시생키 지리 카이 공작 인웨이 타불상의 라이 비인 댕타 지출 제2.시 생나승렌 여가인 맨 FA 자이언 타시계 약자 타간기레브레 은혹 돌연 타피 AI 타길파 루진료 후아일이 너가 귀엽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했어. 나는 불편함을 느끼고 멀어지려고 했지만 바보는 메헤리가 개입할 때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어. 를 꾸짖으면서 세나는 소리치며 도망쳤어. 너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7후 그녀는 돌아와서 아이토에게 매우 중요한 기가 있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 바보는 그녀를 차버렸고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고 했어. 나는 그의 멍청한 질문을 무시하고 다 그녀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적힌 종이를 꺼냈어. 흰 금액을 보고 나서 아이토는 그녀에게 돈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 그는 그녀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날 일에서 멀리 가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녀가 왜 그가 돈을 지불할 수 없는지 물었을 때 그는 새로운 갱을 사느라 모든 돈을 썼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빈털털이었다. 세나는 그가 돈이 없다는 것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를 브로크빌의 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그의 몸을 대가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고 모든 열혈 남성이 자신의 성기로 생각할 때처럼 아이토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멍청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세나의 결제 계획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그를 집 안으로 밀어넣고 채찍을 꺼내며 그에게 그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날 저지른 일을 갚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말하며 말했습니다. 아이토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넘어져 얼굴부터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의 등이 완벽하게 구부러져서 세나가 아이토의 엉덩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틴 그레이처럼 느껴진 세나는 아이토의 온몸을 채찍질하기 시작했고 책상 앞에서 앉아있던 아시즈는 그들의 역할극 데이트에 무관심한 척 계속해서 행동했습니다. 한참 후 세나는 아이토의 등 위에 앉아서 그가 그녀가 주는 매를 맞고 어떻게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에이토하 피녀가 강 쿠나카타카라 대장부 다토원 아이 피녀 노천모가 피 니아마리통
피통 미데이크오 감 지타토 고백시 피 노베중 니유 라카쿠트 시카리 시타도 노감 슈구니 세나 하피 노베 카라비 비강 라이트 제 비피 우타 치시 메타 효과 가하로 코타우 원트 시카시 피녀 가시타 코토하 에이토노 신슈이 쥐미 우선 루다키드 피차 노단계 니진 머코토니시타 피우 견테 세나 하규비 에시주 노모토헤 도게타가 에시주 하피녀 노기행 언타 아이토는 세나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계속 애원했지만 가엾은 소녀는 심하게 충격을 받아 계속 거절했다. 이 상황은 미하리가 나타나서 세나를 대신해 아이토를 두들겨 패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세나가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는 가져온 만화를 펼쳐보고 아이토에게 자신의 만화에 귀여운 메이코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귀여운 메이코가 새로운 트렌드이며 이를 추가하면 만화의 인기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토는 메이코가 자신의 만화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아시즈가 그 아이디어를 좋아한다고 하자 마음을 바꾸었다. 아이토는 메이코가 자신의 만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아시즈가 그 아이디어를 좋게 생각하자 마음을 바꾸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마스코트 종류를 물어봤어요. 그녀의 취향을 참고해서 그의 마스코트 디자인에 활용하려고요. 그리고 그녀는 보여줬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느릿느릿한 곰 마스코트 피규어를. 아이토와 미하리는 그 마스코트가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는 모든 찐팬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토는 가볍게 따라하며 곰과 비슷한 그림을 그렸어요. 아시즈는 처음 몇 개의 스케치가 곰을 놀리듯 보여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는 엉뚱한 팬티와 실크 모자를 쓴 곰을 그렸어요. 아시즈는 그 그림에 바로 반했어요. 그래서 그는 커다란 수염이 달린 고양이 같은 그림을 또 그리기로 했어요. 전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그 그림을 좋아했고 칭찬했어요. 에이토가 작 트타코토드, 피 하노 적 라메타, 피녀하묘 노회 우모토 묘 아이트오 시이토 간원시, 하 데모시 트에이지루토 약속 시타노드, 피 하피녀 니일작 루카토심 네타, 에시즈와 피 니욕장 리수지루나토 언아이, 노어게, 사마자마나 포즈노묘 노서케치 우묘 이타, 슈이루, 2인가 작업 샤이트아우토, 에시즈와 언타, 마스코토 노거즈오 우수 니 리테이토, 에이토 하피녀 니묘 노도 노단 보르노 절도 시타, 소레아. 서케치 야게무 워시테이로 간 니작 트타모노다타, 리나하 소레가 소청 나시이토 사트타가, 에시즈아모토 량 쿠데키루토 언타. 린나는 고양이를 닮은 봉제 인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이토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서 거의 즉시 동의했지만 봉제 인형을 만드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그들이 완성했을 때 아이토는 아시즈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아이토의 봉제 인형은 마치 개에게 물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시즈는 그것을 거절하고 린나가 만든 것을 선택했다. 아이토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집을 뛰쳐나갔고 그가 그린 것과 닮은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만 멈췄다. 그 고양이는 주인이 없어서 아이토는 그것을 데려갔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시즈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고 아시즈는 그것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 아이토는 질투를 느꼈다. 어느 저녁 아시즈와 미하리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시즈가 미하리에게 아이토를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 물었고 미하리는 그들이 고등학교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와 대화를 시작한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자신의 예술이 만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었음을 말했다. 슬픔에 잠겨있을 때 우연히 아이토의 책상을 바라보았고 그가 만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예술 스타일이 좋았기에 그녀는 그의 그림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와 갑자기 대화하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 그를 놀라게 했고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옥상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의 그림 실력을 칭찬했고 아이토는 만화를 통해 모든 사람과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그녀는 그의 열정이 무엇인지 물었고 바보스럽게도 그는 자신이 그린 팬티 스케치를 기꺼이 보여주었다. 그는 계속해서 스케치북을 그녀 앞에 들이밀며 아름다운지 물어댔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 찍었다. 몇 년 후 학교를 졸업한 뒤 그녀는 그에게 편집자가 되었다고 말했고 그는 자신의 만화를 그녀에게 가져갔고 그렇게 해서 작가와 편집자 쌍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몇 주 후 실망한 미하리가 아이토와 아시즈에게 최신 아이토의 만화의 챕터들이 최근 설문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했어요. 아이토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묻는 용기를 냈어요. 그가 마지막 챕터에서 그린 건 다름 아닌 팬티샷뿐이었는데도 말이죠. 미하리는 멍청한 양말 중독자에게 그의 팬티 집착이 독자들이 그의 만화를 떠나는 이유라고 지적해야 했어요. 그 후 그녀는 그의 만화 인기가 오르기 전까지는 팬티샷을 그리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는 슬퍼져서 놀이터에 가서 머리를 식히며 생각했어요.
팬티를 그리지 않고 인기를 얻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가 그네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다가왔고 그녀를 보고 그가 만화가 연재된 잡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녀에게 만화를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고 그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잡지에 그의 만화가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하지만 소녀는 그의 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녀가 그의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을 먹고 싶어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녀에게 건넸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초콜릿을 먹은 후 그의 다리 사이에 앉았어요. 그녀가 그런 위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낯선 사람의 위험을. 그 소녀가 잡지를 넘기기 시작하자 아토는 자신의 만화를 가리키며 읽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좋아했던 만화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메해리 외의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자 그는 팬티를 지속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녀가 만화를 싫어하게 된 이유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예 또는 아니요 대신 그가 팬티를 좋아하는지 물었고 그는 좋아한다고 대답했지만 사람들에게 팬티를 보여달라고 강요하는 괴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만화 최신화들이 팬티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여주인공 모미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모미를 슬프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토는 메해리가 팬티 그리는 것을 줄이라고 고집한 이유를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모미에게 사과를 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에 모두가 그가 정신을 잃은 줄 알았다. 사과 중간에 그는 머리를 들어 메해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에게 왜 왔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가 이를 게을리했다며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책망했다. 그녀는 그가 말하고 있던 여자를 알아차렸고 아토의 놀람 속에서 그녀를 주필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일하는 잡지의 주필 미나노라고 소개하며 그를 입이 벌어지게 만들었다. 며칠 후 아시즈는 그녀가 작업하던 원고를 가져 메해리에게는 좋지 않았다고 거절당한 메해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시즈와 마주쳤고 그가 그녀가 얼마나 슬퍼 보이는지 봤을 때 그는 무슨 문제인지 물었다. 아시즈는 다른 한편의 원고도 메해리에게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연재하기에는 충분히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아토는 그녀가 메해리에게 원고를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왜 그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아시즈는 그녀가 몇 번이나 팬티씬을 그리라고 강요할 것을 알고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아토가 그녀가 프로 만화가가 되고 싶은지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에 그는 패닉에 빠졌고 매일 그녀를 보지 못할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했다. 아시즈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프로 만화가가 된다면 그것은 그의 덕분일 것이다. 그녀가 그에 대해 그렇게 말하자 아토는 눈물이 글썽했고 비록 그녀가 떠나는 것이 슬프겠지만 그녀가 매우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아시즈는 그에게 감사하려고 했을 때 그가 더 큰 곳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가 프로 만화가가 되었을 때의 상황. 그는 새 사무실에 들어설 것들을 모두 나열하기 시작했고 아시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어보자 그는 계속해서 그녀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가 만화가가 된 후에도 아시즈는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거절할 마음도 없었다. 다음 날 메오리와의 회의 중에 아토는 그녀를 모델로 하여 줄거리가 없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펀치를 날려서 그를 방 반대편으로 날려보냈다. 아토는 왜 그녀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는 그에게 지적했다. 그녀의 플롯 부족을 그의 캐릭터의 참고 자료로 삼는 것은 무례했어요. 그녀가 그를 훌륭한 곳으로 보내려고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아토는 작은 플롯도 중요하다고 맹세했어요. 그가 그녀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모레이는 그것이 그림, 이야기, 그리고 독특함이라고 말했고 그는 그녀의 미니멜론들이 너무도 독특해서 그의 예술을 위해 세상에 보여줄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로 인해 사이다마에서 영감을 받은 펀치를 맞았지만 그는 버티며 그녀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하는 것이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그 팬층은 플롯 없는 소녀들을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메오리는 그가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척했지만 작은 가슴을 가진 것에 부끄럽다고 말했다. 아토는 그녀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시켰고 그녀가 큰 가슴을 가진 여자들보다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메오리는 그게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좁은 공간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화가 난 그녀는 그를 때렸다. 다음 주 아토는 여자들을 그의 아파트로 초대해 방금 돈을 받았으니 온천에 가자고 했다. 세나는 모든 비용을 그의 책임으로 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들은 모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에게 여행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 주말에 그들은 짐을 싸서 리조트로 갔어요. 그곳에서 짐을 맡기고 해변으로 향했어요. 해변에서 아토는 인생 최고의 구타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을 보고 너무 흥분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충분하지 않은 듯이 이 멍청이 가방은 입을 열어야 했어요. 왜 세나의 구역이 갑자기 더 커 보였는지 물었어요. 세나는 그것들이 커졌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말했어요. 심지어 맹인도 그녀가 패드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아시주는 그의 입에 손을 얹고 말을 멈추라고 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그리고 메헤리도 속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래서 소녀들은 그의 머리를 발로 밟기 시작했다. 리나는 그들을 말려 멈추게 하려 했다. 그리고 햇볕 아래 즐겁게 노는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고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졌지만 아토는 카메라를 꺼내서 소녀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왕은 아시주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파도에 맞았지만 그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수영복 상단이 모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그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아시즈가 바다에서 그에게 부르며 그것들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즉시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향해 최대한 빠르게 수영했다. 그는 가까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수영복을 건네줄 때 실수로 그녀의 수박을 엿보게 된다면 용서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돌아보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녀가 수영복을 입고 나서 그녀는 긴장하며 파도가 그것들을 휩쓸어갔기 때문에 하위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아시즈의 완전한 벌거벗은 모습을 볼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은 그를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보려고 했지만 그녀가 그에게 다른 곳을 보게 했다. 아이토는 자신의 방황하는 시선에 사과한 후 그녀가 그의 수영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벗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파도가 와서 그의 반바지와 그녀의 수영복 상의를 휩쓸어 가버렸고 그들은 물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군가가 찾아주기를 바랐다. 그날 밤 그들이 온천으로 걸어가면서 아시즈는 그녀의 어려움을 다른 소녀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을까 두려웠고 소녀들이 구해주러 와준 것에 감사했다. 목욕탕에 도착했을 때 아이토는 함께 들어가려고 했지만 메리가 문에서 그를 멈추고 왜 따라오는지 물었어요. 그는 벽에 붙은 표지판을 가리키며 혼합 목욕탕임을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은 소녀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그에게 주먹을 날리고 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들은 그가 혼합 목욕탕이 있는 리조트에 데려가서 그저 헬멧 없는 흡연자들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비난했어요. 헤이토는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것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는 자신이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설득하려 했어요. 그는 여행에 가져왔기 때문에 터졌어요. 그래도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부탁하기 시작했고 너무 크게 소리쳐서 한 숙박업자가 개입해야 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그가 함께 목욕하는 것을 망설였고 레나는 그에게 눈가리개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소녀들이 먼저 목욕탕에 들어갔고 이미 물속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이트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는 눈가리개를 썼고 그들 중 누구도 그를 안내할 만큼 친절하지 않아서 그는 미끄러져서 큰 소리와 함께 물에 빠졌어요. 그의 추락으로 그의 수건이 허리에서 벗겨졌고 소녀들은 그의 드러난 검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나는 그의 사고에서 가장 먼저 회복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 일로 복수하기 위해 그를 물에 빠뜨리려 했다. 아이토는 그녀를 밀쳐내려 했지만 실수로 그녀의 사과 하나를 잡았다. 그의 눈가리개도 벗겨져 그녀가 엄마에게 받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세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완전히 미쳐버리고 그를 때렸다. 목욕 후 그들은 방으로 돌아가서 수영복을 말리기 위해 걸어두고 침대 준비를 시작했다. 아이토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그의 얼굴을 쳐버렸다. 그들이 왜 밤을 보낼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단 한 개의 방만 예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발코니로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아이토는 그녀에게 들어오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그녀는 그와 같은 교양 있는 방탕한 남자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을 알면서는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가 손을 놓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에 그는 밖에 머무르면 허벅지와 가슴을 훔쳐볼 기회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커튼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를 울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들이 듣고 아시즈가 그를 다시 들여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세나가 그녀에게 멍청한 건 아니냐고 묻자 흔들어 깨워야 했다. 아시즈는 그녀가 완전히 괜찮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토가 그들이 아는 가장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만큼 비겁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토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래서 메헤리는 그를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세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들이 아까 피운 대마초의 영향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인지 물었다. 그들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했고 린네는 아이토를 들여보내는 것이 나쁜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설득했다. 메헤리는 그를 다시 초대하려고 갔지만 그가 수영복에 파묻혀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때렸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아시즈의 여동생 소호노가 방문해 아이트에게 놀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의 언니는 집에 가라고 했다. 아이트는 바쁘지 않아서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데 괜찮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시즈는 저녁을 만들러 가는 동안 그들을 혼자 두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소호노는 가방에서 사진 앨범을 꺼내 아이트에게 아시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사진 중 하나에서 아시즈가 만화를 그리고 있었고 소호노는 아시즈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려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동생이 만화가가 될 만큼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만화를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에이토는 그들 뒤에서 애시주의 위협적인 존재를 느꼈고 그가 소호노에게 경고하기도 전에 애시주는 그녀의 손에서 앨범을 빼앗았습니다. 소호노는 애시주가 에이토에게 앨범의 최고의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게 했다고 불평했지만 애시주는 그녀가 그에게 앨범을 보여준 것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그 앨범을 주방으로 가져가서 재로 태워버렸고 소호노가 다시는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하게 했습니다. 드라마틱한 에이토는 무릎을 꿇고 그가 결코 볼 수 없었던 사진의 상실에 대해 울었고 소호노는 그녀의 언니를 무정하다고 불렀습니다. 아시즈는 그녀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여동생에게 저녁 준비가 되기 전에 목욕하라고 지시했다. 소호노는 기쁘게 목욕하겠다고 동의하고 아이토에게 함께하자고 초대했지만 여동생은 반대했다. 고집센 그 아이는 여동생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수영복을 입겠다고 약속했다. 욕실에서 소호노는 아이토의 등을 씻겨주면서 그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온 이유가 아시즈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인정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동생이 잘 지내지 못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시즈의 방에 거부된 원고 더미를 봤다고 말하며 아이토에게 그녀의 원고를 읽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이토는 아시즈가 보여주기를 거부했다고 했지만 그녀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메헤리에게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소호노는 아시즈가 만화에 모든 집중과 노력을 쏟는다면 결코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아시즈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곧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녀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원고가 계속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진하, 에이토노 언엽 니경 이타가 최모 충수 케타노하, 종내 노차노 언엽 다타 피년호광 트타오 견합 아이자 세나 에이토니 피하이인 다토 언타 소노테임 피니자 투 자작 리 활동 우허스토 언타 피녀 하자가 도와 노향 코유니이로 노우 지 트아이트 에이톤 이동 쿠유촉 시타 필사노 바카 하급 아이드 풍녀장 카라비 비출 시위 첸수권 우출 서츠모리 다타 시카시 호진 하수펀데 피 우도 시타 석시코 피내련 리트 항키 열차 호진 하안도 노예임식 워추이타 다음날 메리는 아이트의 최신 챕터 원고를 검토하기 위해 남았고 그가 끝냈을 때 그녀는 마지막 기차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일한 다른 방법은 택시를 타는 것이었지만 매우 비쌌고 그녀는 내 전남친보다 더 돈이 없었다. 이로 인해 아이트는 그녀에게 집에 머무르라고 제안했고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가 그녀에게 바람 피우려고 하면 코를 부러뜨리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는 먼저 목욕을 했고 돌아오자 아이트는 그녀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의 칭찬에 그녀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그가 목욕하러 가며 용건을 마치자 그녀는 그런 반응을 한 자신을 꾸짖었다. 다음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엄마가 전화한 걸 보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와 통화하며 그녀는 그날 밤 에이토 집에서 지내겠다고 알렸다. 놀랍게도 엄마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빨리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그녀가 에이토와의 사적인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에이토가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메리는 심장이 뛰는 것을 진정시키려 하고 자신에게 에이토는 오늘 밤 함께 보내는 사람임을 다시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긴장해서 곧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이불 속으로 숨었다. 그녀는 그가 이름을 부를 때 잠을 자는 척했다.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이불 아래로 기어들어와서 얼굴을 핥았다. 에이토인 줄 알았다. 그녀는 그를 밀쳐내며 반응했다. 하지만 범인이 이불 아래에서 굴러나왔을 때 그게 시주의 고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과했다. 다음 날 세나가 출근했을 때 에이토는 그녀에게 분홍색 드레스를 입히려고 했다. 세나는 거부하고 그를 차려 했지만 미끄러져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다. 그녀가 울기 시작하자 에이토는 당황하며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세나가 자신이 걸을 수 없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를 업고 집을 급히 나갔다. 1시간쯤 후 그는 병원에서 세나를 업은 채로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발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는 걸으면서 그녀의 별명이 슈퍼 어시스턴트인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지적했다. 그녀가 이렇게 작은 사람인데 말이야. 세나는 자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깔보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 아이토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미래의 만화가가 되고 싶어 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잘 못해서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했어요. 그들이 그녀의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다리를 만졌다고 말하며 말을 끊었어요. 추잡한 행동에 짜증이 난 세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그는 그녀를 아파트로 데려가겠다고 고집했어요. 일주일 후 아시즈는 또 다른 원고와 함께 출판사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마리가 미나노에게 검토를 부탁했어요. 아시즈를 미나노에게 소개한 후 미나나는 놀라게 했어요. 두 소녀 중 누가 아이토와 사귀고 있는지 물었어요. 두 소녀는 즉시 반응하며 사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이토 같은 실패자와는 사귀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원고를 살펴본 후 메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녀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미나노는 애시주에게 에이토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를 놀라게 했다. 응답이 없자 미나노는 에이토가 그녀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지 물었다. 애시주는 그녀가 다시 시작한 날 우연히 한 번 만졌다고 인정했고 그래서 미나노는 그녀도 만질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미나노는 에이토가 그녀의 가슴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인지 물었다. 그 질문에 아시키가 화내게 할 뻔했어요. 하지만 미나노가 편집장인 걸 떠올리며 마음을 바꿨죠. 그녀는 난쟁이에서 영감을 받은 로리를 잠시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브라를 벗어도 되는지 묻자 단호히 거절했어요. 미나노는 아시키의 멜론을 가지고 놀던 걸 끝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말하려던 찰나 누군가 그녀에게 회의가 있다고 알려졌어요. 미나미는 그 사람에게 가겠다고 말했고 아시키에게는 새 원고가 이전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날 늦게 아시키가 아이토 집에 도착했을 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여성 속옷 차림으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오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보지 않은 척하고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다. 아이토는 그녀의 침묵을 견딜 수 없어 옷차림에 대해 뭔가 말해달라고 애원했다. 아시즈는 그녀가 어떤 코멘트도 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토는 그게 아니라고 맹세했지만 자신을 설명하기도 전에 세나와 린나가 들어왔다. 세나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었고 린나는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그가 새로운 더러운 환상을 열었는지 물었다. 아이토는 여자처럼 옷을 입으면 여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속옷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만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시즈는 그의 이유가 무엇이든 그가 여성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레인보우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다리를 면도하라고 조언했다. 리나는 그가 가발과 제대로 된 옷이 필요하다고 덧붙였고 그가 왜 그런지 물어보기도 전에 그를 욕실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의 온몸을 면도하고 화장을 해주고 드레스를 입혔다. 가발로 마무리했어요. 변신이 끝난 후 아이토는 신나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마치 구두를 신고 무도회장으로 가는 신데렐라처럼. 그녀는 그에게 여성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여성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토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 내내 여성처럼 말하고 행동했어요. 린나는 그가 훌륭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시즈는 그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티타임 동안 아이토는 자신이 여자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리나는 그가 현재의 일에 마음을 쏟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고 그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지겨워진 세나는 아이토에게 또 다른 일을 주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를 기다리던 세나는 잠이 들었고 그는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리나에게 그녀가 평화롭게 보인다고 말했다. 졸린 상태에서 세나는 엄마와 우유라는 말을 중얼거렸고 아이토는 드레스를 벗고 그녀에게 먹이려고 했다. 아시즈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어머니와 자식을 연결하는 유일한 일을 완수하지 않았다면 여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아시즈의 지배에서 벗어나 세나에게 음식을 주겠다는 미친 계획을 실행했다. 그녀가 그의 마른 유두를 빨고 있을 때 아이토는 자신이 진짜 어머니라고 착각했다. 아마도 세나가 깨어나 그를 두들겨 패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환상을 계속 이어갔을 것이다. 그 불행한 사건 몇 일 후 메리는 아이토에게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더 쏟아서 원고가 늦어졌다고 꾸짖었다. 그는 일하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3일 안에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원고가 그때까지 완성되지 않으면 그의 보물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녀가 문을 닫자마자 아시즈는 그에게 만약 그녀가 그의 편집자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토는 그녀가 어떤 사람을 언급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근육질에 위압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그것은 그를 두렵게 했다. 3일 후 메헤리가 도착했을 때 아이토는 그녀에게 완성된 원고와 다음 장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제출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아이토는 모든 마감일을 지켰고 미래 장에 대한 스토리보드까지 만들어갔다. 메헤리가 메이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뻐했지만 그녀는 동시에 걱정도 했다. 왜냐하면 그가 오디션 없이도 워킹데드에서 좀비 역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아시즈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시즈는 그녀가 자신을 근육질의 남자에게 넘길까봐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녀가 죄책감을 느껴서인지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절대 그를 편집자로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이토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분히 회복되었고 마침내 끝까지 함께해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메헤리도 그가 게임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원했지만 딱 1시간만 플레이한다고 고집했어요. 아이토는 그녀에게 9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두 사람은 얼마나 게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투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아이토와 메헤리는 고등학교 동창회 만찬에 참석했고 그들의 옛 친구 중 한 명이 메헤리에게 아이토와 사귀는지 물었어요. 메헤리는 블랙비어드와 키스하는 게 아이토와 사귀는 것보다 낫다고 했지만 그 소녀는 계속 둘이 잘 어울린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메헤리가 학교 때 아이토에게 큰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메헤리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그녀가 놀림을 멈추자 그녀는 메헤리에게 물었어요. 그녀가 에이토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자른 것이라고. 메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그녀의 큰 변화를 초래한 일들을 설명했다. 그녀가 에이토와 함께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매우 행복해하며 그녀를 메헤리 짱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그녀는 매번 그가 일하는 동안 감독하러 그의 집에 갔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방해가 된다고 말하고 그녀가 잘 보인다고 언급했다. 어느 날 그는 팬티를 사서 그녀에게 선물로 받으라고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완벽하게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의 행동은 오히려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가 그녀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속녀서 혹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 세션을 원해서 그런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와 이야기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그녀는 떨리면서 그가 친구로서나 여자로서나 그녀를 좋아하는지 물으려 했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당황했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의 머리를 테이블에 박고 물었다. 아이토는 실신하기 전에 그녀에게 자신이 친구 이상으로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빨개진 메헤리는 그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물었다.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몸을 움직이게 했어. 며칠 후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결정을 고민하고 있었고 장단점을 따지기로 결심했다. 아이토가 정말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교양 있는 성격은 그녀가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녀가 아직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을 때 미나노가 전화를 걸어 아이토의 원고가 언제 완성될지 물었다. 메리가 기한 전에 끝날 거라고 말했지만 미나노는 아이토의 능력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메해리에게 아이토를 완성할 때까지 지켜보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그가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그의 집에 머물러야 함을 의미했다. 에이토와 그의 아파트에서 단둘이 있는 생각은 메해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둘 사이의 관계를 가능한 한 전문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심하고 필요한 옷을 고르러 갔다. 에이토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메해리는 다양한 의상을 입어보며 거의 5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하나를 정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첫 데이트를 앞둔 긴장한 10대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또한 옷을 고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에이토의 집으로 나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아이토는 책상에 앉아 생과 사 사이에 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힘없이 3번이나 잠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마감 기한을 넘기기 위해서였다. 그는 힘없이 3번이나 잠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마감 기한을 넘기기 위해서였다. 그는 힘없이 3번이나 잠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마감 기한을 넘기기 위해서였다. 메리는 그가 걱정되어서 그가 일하는 중에 잠들면 깨워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잠시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앞서 과민 반응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졌다. 그 후 그녀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로 갔다. 그녀가 셔츠를 벗자마자 아이토가 문을 두드렸다. 그는 그녀에게 들어오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긴장된 메해리는 그가 왜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속옷 차림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그를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울퉁불퉁한 가슴을 보게 되면 관심을 잃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색한 순간을 극복하기로 결심했기에 그를 들어오라고 요청하며 그가 그녀를 본 후 두 사람 사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아이토가 욕실로 들어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고 세탁 바구니에서 자신의 참고용 팬티를 뒤적였다. 그가 나가려 할 때 메해리가 셔츠를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어리둥절한 초보자는 그녀가 상의를 입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메해리는 너무 부끄러워 대답하지 못하고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3일 후 아이토는 원고를 완성했고 메해리는 그것들을 포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카페에서의 고백 때문에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맞지 않는다고 결론 짓고 둘 사이의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원고를 정리한 후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에 놓으려다가 실수로 잉크를 쏟았다. 손상 정도를 확인한 후 아이토는 발견했다. 대본의 절반 이상이 망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메해리는 즉시 마나노에게 전화해 에이토에게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마나노는 원고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에이토에게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사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그의 연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만류하기보다는 에이토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해리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지켜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에이토가 깨어있고 기능을 유지하게 해준 유일한 것은 그는 물처럼 마신 에너지 드링크들이었다. 한때 그는 의자에서 떨어졌고 메해리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계속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가 계속 일을 한다면 쓰러뜨릴 것이라고 위협하며 그 일이 발생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아이토는 그녀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아이토는 원고를 마쳤고 그가 잠들었을 때 메리는 그것을 출판사에 보냈다. 며칠 후 그녀가 아이토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그녀의 머리가 잘린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일을 하면서 방해받지 않도록 상기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이토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했고 그녀의 나머지 말을 듣지 못했다. 메아리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그가 자신의 고백에 답하기 전에 성공적인 편집자가 될 시간을 주라는 것이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아이토와 미하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아이토는 대부분의 동급생들이 결혼한 것에 조금 슬펐다. 그가 자신의 싱글 라이프가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 울기 시작했을 때 미하리는 그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싱글이라면 결혼하겠다고 약속하여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아이토는 세나와 함께 쇼핑몰에 가서 물품을 사기로 했고 구매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에 세나는 소변이 마렵다고 느꼈지만 그들이 가려는 층에 도착했을 때 화장실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불행히도 우주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멈췄거든요. 아이토는 유지보수에 연락했고
그들은 그에게 알려줬어요. 엘리베이터를 다시 작동시키는데 2에서 3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세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옷이 젖을 뻔했기 때문이에요. 아이토는 세나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것은 그녀가 그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게 그 이유인지 확인했다. 세나는 현재 상황이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지만 아이토는 그녀에게 설명하라고 고집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털어놓았고 아이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다음 아이토는 빈 플라스틱 병을 꺼내 그걸 임시변소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아이토는 빈 플라스틱 병을 꺼내 그걸 임시변소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아이토는 빈 플라스틱 병을 꺼내 그걸 임시변소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세나는 절대로 남 앞에서 화장실을 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런데 그 남자를 진짜 남자로 봤다는 건 더더욱 듣기 어려웠다. 세나는 그에게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그리고 다시 소변을 참으려고 했다. 아이토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녀를 안고 함께 가자고 했다. 그녀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세나는 멍청한 녀석을 밀쳐내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아이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크랍스를 꺼내며 아이토에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토는 그녀에게 자신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그녀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것이라면. 이 말에 세나는 채찍을 던지고 그의 품에 기대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가 병을 건네줄 때까지 그는 그녀가 일을 끝낼 때까지 안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속옷을 벗고 뒤를 돌고 앉았어요. 아직 부끄러워서 할 수 없었지만 아이토는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귀에 격려의 말을 참을 수 없어서 놓아주려고 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점검 담당자가 괜찮냐고 묻는 것 외에도 아시즈도 거기 있었고 두 사람을 보고 놀랐어요. 세나가 왜 그런 곤란한 자세로 있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아이토는 그녀에게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상기시켰고 그녀는 급히 떠났어요. 며칠 후 아이토는 또 다른 그림 마라톤에 몰두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원고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전의 그림 마라톤처럼 그는 반쯤 죽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늦어지고 있으니 린나에게 집에 가라고 고집했어요. 린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한 후 그녀는 속에 입고 있던 토끼 위상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그가 일하는 동안 응원하겠다고 했고 아이토는 그녀가 예뻐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쉬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표했고 그녀는 괜찮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고집하려 할 때 그녀는 그가 그녀의 옷차림 때문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 떠나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아이토는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맹세했고 마치 신호를 받은 듯 그녀의 에어백이 너무 가까워서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아이토는 원고 작업을 했고 리나는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가 피곤해지면 그녀는 그를 재충전시켰습니다. 그를 안거나 그녀를 밀치는 것은 그의 옆에 자리 잡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코에서 피를 흘리게 했지만 그는 또한 위욕을 느끼게 만들었다. 결국 긴 밤 동안 포옹과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한 후 아이토는 원고를 완성하고 지쳐서 기절하기 전에 린나에게 건넸다. 린나는 그를 이불에 눕히고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토를 위한 식사를 준비할 재료를 샀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아이토가 자신의 요리를 칭찬하는 생각이 그녀를 밀어붙였다. 요리가 끝나자 그녀는 식탁을 차리고 대신 에이토 오기 코스타메니 피 노드 우슬 피모 데나가라 면트 아이루 에이토 하소 아이 소화이트 몽 노중대 피녀몽 우견 테아타노드 수우동 카시트 자분, 차노 순간, 미루가입 트키트, 원고 노수 캐취리 준비 게데키테이루카 심네타, 에이토 하마다 면트 아이타노드, 리나 카라한 우베 케루토, 소노수하, 피녀 노샤츠 오인 키하로시, 유방 우견 세트시마타, 미하리 하마주 행동시, 질문 샤이나이 타이푼 오녀 노자 다타노드, 면트 타마마노 에이토 노안 오판치 시타, 익주, 에시주 하오 니강 레어테노드, 1번근 아이 콤비니 니줄리, 산오 메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자 그녀는 가게 밖에 서서 투덜거리고 있었고 아이토는 우산을 들고 달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데리러 왔다고 했고 아시즈는 이미 우산을 샀다고 말했다. 가슴이 아파서 아이토는 무릎을 꿇고 자신이 꿈꾸던 우산을 함께 쓰는 삶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와 함께 우산을 쓰는 꿈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에 슬퍼하며 그들이 그의 집으로 걸어갈 때 아시즈는 그가 여전히 우울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채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았는지 물었다.
아이토는 여자와 우산을 함께 쓰는 것이 쓸데없지 않다고 주장하며 모든 남자의 꿈이라도 맹세했다. 심지어 우산을 함께 쓰는 모든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러자 아시즈는 그가 사랑에 빠진 10대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 말에 그는 그녀가 남자와 함께 우산을 쓴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없다고 대답했다. 아이토는 그녀의 대답에 기뻐하며 그들이 비슷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와 비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남자와 우산을 함께 쓰지 않은 이유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많은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고 밝히자 아이토는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꼭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시즈는 그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그는 자신의 도로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계속 빌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즈는 그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만화를 그리느라 바빠서 한 번도 누구와 데이트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전혀 없는 연애사를 처음으로 그에게 털어놓았다고 하자 아이토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오직 그녀와만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 대가로 자신에 대해 그녀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시즈는 그에게 그녀가 관심 있는 유일한 것은 만화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는 그녀가 그에 대해 뭔가 알고 싶어하길 바랬지만 아시즈는 관심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그 후 그 주에 메리가 평소처럼 최신 챕터 원고를 가지러 왔지만 아이토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좋은 일들은 항상 끝이 온다고 말했고 자신의 만화도 언젠가 끝날 것이라며 슬퍼했어요. 그는 만화도 결국 끝이 올 것임을 알고 있어 슬펐어요. 메리는 그에게 감정적이지 말라고 말하며 그의 만화가 언젠가 빅3를 능가할 잠재력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그 잠재력을 믿고 있었어요. 아이토는 그것이 큰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만화를 포기할 수 있는 독자들의 다양한 이유를 설명하며 그렇게 말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무릎을 꿇고 그녀가 변했다고 말했다. 메리는 그가 자신을 다른 편집자에게 넘길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또한 변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아이토는 그녀가 변했다고 맹세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의 줄거리가 커졌다고 말했다. 메리는 너무 충격을 받아 화장실로 뛰어갔다. 옷을 벗고 가슴을 재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가 맞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가슴이 2mm 자랐다고 말했어요. 그 후 희망에 차서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자랄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미성숙한 로리로 알려지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면 아이토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가슴이 더 커지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만약 그녀가 더 큰 가슴을 가지면 그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녀와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메리는 머리가 둔한 친구에게 설명했어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성격까지 변하는 건 아니라고. 그녀는 또 가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컵 이외의 용기에 담길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자신의 말에 만족한 아이토는 응원을 시작했고 마유리는 그의 행복이 전염되어 함께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세나가 그의 집 앞에 나타났고 평소의 못된 모습과 비교하면 술에 취한 세나는 천사 같았다. 그녀는 아이토에게 초콜릿 상자를 건네주며 특별히 그와 함께 나누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아이토가 그녀의 배려에 감사하려던 찰나 그녀가 고양이 몇 마리를 보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고양이들에게 입맞춤하고 포옹하는 동안 아이토는 그들이 누구의 것인지 설명했다. 그의 이웃 아이들이었고 그는 잠시 동안 그들을 돌보기로 했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나는 그녀가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이미 혼자서 목욕할 나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겠다며 고양이들을 모두 목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토는 이시즈의 고양이에게 그녀의 민치를 가려주도록 몸을 가져다 대게 했다. 그녀는 다른 고양이들을 모아서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목욕시키려고 했다. 아이토는 고양이들이 목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까다로울 거라고 경고하려 했다. 목욕을 하려고 했지만 세나는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셀리나 카이를 흉내내는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고양이들을 씻으려 했다. 불행히도 고양이들은 협조적이지 않았고 그녀가 그들을 목욕시키려 할 때 미끄러져 넘어졌다. 밖에서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아이토가 그녀에게 외쳤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그 말이 세나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서 임무를 완수했다. 고양이 목욕을 마친 후 아이토는 그녀를 칭찬했다. 잘 해냈다고 칭찬하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너무 기뻐서 그의 품에 안겼다.
며칠 후 다른 원고 작업을 하던 중 아이토는 아시즈의 한숨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시즈는 미하리에게 다른 원고를 제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미하리가 이야기를 좋아했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아이토는 잠시 생각한 후 그녀가 자신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어떤 상황이 더 적합할지를 고민했다. 보통 그는 팬티샷과 자신이 원하는 각도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아시즈는 그가 나열한 모든 것이 그가 더러운 색정가에 불과하다는 것만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아이토는 자신이 기괴한 욕망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녀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욕망,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탐구함으로써 만화의 독창성을 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마스코트에 대한 사랑을 예로 들며 그는 물었다. 그들이 진짜라면 그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을지. 아시즈는 그들과 놀고 싶다고 말하며 이전에 제출했던 원고 중 하나에서 마스코트 캐릭터들이 악과 싸우는 이야기를 썼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독특함을 만화에 추가하겠다고 언급하자 그녀는 그 원고가 거부된 이유가 그녀의 개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아시즈는 아이토에게 재미있는 마스코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일 것인지 물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마스코트 캐릭터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기분이 상할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물었다. 그녀가 그와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아시즈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만약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그는 결코 그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아이토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회복하며 그녀에게 놀리기를 원하냐고 물었어요. 아시즈는 그녀 앞에 있는 타락한 정신이상자를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미친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를 놀리기로 동의했어요. 그녀는 그가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돌변했어요. 아이토는 말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치명적인 눈빛으로 그를 쳤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무서워서 땅에 쓰러졌어요. 그녀가 허락 없이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녀는 그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은 항상 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남자로 그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하루 종일 그의 가슴과 다리를 쳐다보며 속옷을 어떤 종류인지 상상하려고 애썼다고 말했다. 아이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그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만 그녀는 속옷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인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대신 그의 행동이 얼마나 역겨운지에 대해 그녀의 언어 공격을 계속했다. 아이토가 그녀가 말한 모든 것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였다. 마유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시즈는 그녀를 보고 놀라서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아시즈는 아이토의 이전 제안을 고려하기로 결심하고 무능력한 상사를 괴롭히는 조수에 대한 새로운 만화를 만들었다. 작성이 끝난 후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그날 나중에 방문한 마유리에게 원고를 보여주었다. 마유리는 원고를 검토한 뒤 다가오는 루키 어워드에 제출할 수 있을 만큼 괜찮다고 말했다. 이 말에 아시즈는 신이 나서 만화가로서 데뷔할 만큼 괜찮은지 물었고 마유리는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신뢰를 잃지 말라고 말했다. 만화는 여전히 하이호즈상을 받을 수 있었다. 아이토는 아시즈에게 전체 스토리를 다시 쓰라고 제안했다. 그녀가 상을 받을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마유리가 말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상 제출 마감일이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했다. 아이토는 아시즈가 만화가로 데뷔하고 싶은 간절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기한 내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아시즈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고맙다고 했다. 마유리는 그녀가 그렇게 지루한 작업을 감당할 줄 알고 놀랐다. 하지만 아시즈는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만남 직후 그녀는 작업에 착수했고 그가 약속한 대로 아이토는 그녀 곁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었다. 그는 조금 강렬했고 소리 지르는 것이 과했지만 아시즈는 개의치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다. 첫 초안을 마치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읽어보라고 부탁하며 이야기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었다. 아이토는 무언가가 빠져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을 놀릴 때 느꼈던 스릴과 흥분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그녀의 긴장감만큼 강렬하게 만들라고 제안했다. 그날 연기를 하고 아시즈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들은 그 주 나머지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고 마유리가 확인하러 왔을 때 아시즈가 그녀에게 의견을 구했다.
마유리는 그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고 그 후 그녀는 아이토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그의 원고 작업 여부를 물었고 그는 아시즈의 원고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출 기한 전날 밤 그는 아시즈와 함께 원고 작업을 하기 위해 밤을 지샜다. 아침이 되자 피곤한 아시즈는 완성된 원고를 마유리에게 넘겨주었고 그녀는 그녀의 일을 칭찬했다. 그녀는 아시즈에게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천천히 하라고 조언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그녀가 떠난 후 아시즈는 아이토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책상 근처에서 잠들어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꿈속에서 중얼거리며 원고를 제출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아시즈와 아이토는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아시즈가 비둘기처럼 차분한 반면 아이토는 버릇없이 굴며 징징거리는 아이처럼 이리저리 구르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긴장을 풀라고 했을 때 아이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이기지 못하면 그를 싫어할까 봐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아시즈는 그를 결코 싫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에게 준 사람이라서. 그 만화의 아이디어를 주었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는 영원히 고마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말이다. 그때 마유리가 전화를 걸어왔고 아시즈는 전화를 받아 결과가 무엇인지 물었다. 마유리는 그녀가 이겼다고 말했지만 만화가 너무 그래픽하고 에로틱해서 잡지에 실릴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아시즈는 무너졌고 만화가가 될 희망마저 잃어버렸다. 그날 밤 아시즈와 아이토가 함께 밖에 앉아 불꽃놀이를 바라보던 중에 아시즈는 데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아르 등급 장면을 줄이고 이야기를 다시 쓰고 싶다면 독창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공감하기보다는 바보 같은 아이토는 그녀가 만화가가 되지 못하면 자신과 결혼할 건지 물었습니다. 아시즈는 고민할 것도 없이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는 질문을 바꿔서 그녀가 계속 자신의 비서로 일할 건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이토를 기쁘게 했고 그녀는 그가 행복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시즈는 그가 왜 자신을 키우려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아이토는 그녀에게 그들 사이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며칠 후 아이토와 소녀들 그리고 소아노는 그의 집에 모였다. 소아노는 아이토에게 그녀의 언니가 왜 도발적인 속옷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속옷을 꺼내 아이토에게 보여주었다. 아시즈는 재빨리 속옷을 다시 빼앗았지만 그것이 아이토가 소아노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속옷이 그들의 진짜 본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소아노는 그것이 아시즈가 숨겨진 괴짜라는 의미인지 물었다. 아시즈가 언니한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겸손한 속옷이 많다고 했어. 그래서 소아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졌어. 아이토는 아시즈의 수집품이 순수하고 청순한 사람을 증명한다고 말했어. 때때로 가장 깊은 욕망에 굴복하는 사람이라는 걸. 갑자기 문이 발로 밀려 열리고 미나노가 물었어. 속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아이토는 그런 사람은 사회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어. 그런 다음 미호리에게 돌아와서 그녀가 줄무늬 팬티가 많다고 말했어. 그녀의 진짜 성격은 많은 것을 숨기려는 극단적인 치엔디어라는 거야. 메리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불쾌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어. 아시즈가 센에게 그녀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해줬어. 세나가 다음으로 팬티에 기반한 성격 분석을 받았어. 아이토는 세나가 단색 프린트의 팬티를 입는 종류의 여자애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퍼뜨리지 말라고 그를 타일렀다. 사노는 아이토에게 어떤 종류의 속옷을 입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당황했지만 그는 그것들이 평범하다고 확신했다. 여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토를 눌러놓고 아시즈에게 그의 바지를 내려서 직접 그의 속옷을 보게 했어. 린나만이 아이토를 누르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아시즈가 그의 속옷을 드러내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미끄러져서 아시즈의 얼굴을 아이토의 가랑이에 밀어붙였다. 그로 인해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아시즈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죽음을 간청했지만 메해리 외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가 아이토의 작은 성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까지 보셨다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XSIMP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우리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